안녕하십니까, 정태용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All Things Korean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또 다른 한국어 콘텐츠 유튜버님을 모셨는데요. 좋은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의 한국어로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주시는 코리안 엘도 채널의 엘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엘도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의 지난 수업 경험들과 깊은 생각들에 대해 얘기 나눠볼 테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본 채널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듣기 연습 채널입니다. 시청에 앞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주 귀하신 분 모셨고요. 두 번째로 초대하는 유튜버님이십니다. 이분을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 그리고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 전,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시험을 치기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얼굴을 봤던 분이십니다. 저에게는 아주 친숙한 분이신데요. 코리안 엘도 채널의 엘도 선생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저는 그냥 한국인 중에 한 명일 뿐이죠, 뭐. 네. 아닙니다. 구독자분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얘기하자면, 진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냐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한국에서 나 한국어 선생님 한번 해볼까? 유튜브에 검색해봐야지 라고 하는 분들은 꼭 한 번쯤 보는 분이에요, 이분이. 엘도 선생님께서 제 채널에 나와주시기로 하고 나서 또 요즘 워낙 신출귀몰하게 여러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걸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혹시 모르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엘도 선생님의 지난 유튜버 이력과, 네, 그리고 또 지금 하시는 채널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그 정도로 유명하진 않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어 이제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어 선생님, 그리고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유튜브를 운영했었어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할 때 도움되는 팁, 그리고 사이트, 좀 그런 정보들을 많이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를 조금은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팟캐스트, 한국어로 하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운영하는 팟캐스트 채널의 이름은 코리안 엘도인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나 디디님이나 채널에 팟캐스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도 선생님은 엘도 팟캐스트는 아니고 그냥 코리안 엘도예요. 혹시 그 이름에 대한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게 저는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만요. 네, 나중에는 이제 토크쇼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제 브이로그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채널명에 처음부터 그 팟캐스트가 들어가면 뭐랄까 다른 분들도 그렇고 왠지 제가 팟캐스트에만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까봐, 그래서 팟캐스트라는 단어는 지금 빼고 코리안 엘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팟캐스트보다는 저를 구독해달라고 하는 의미죠, 뭐. 네. 네, 여러분. 코리안 엘도님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근데 혹시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다른 채널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엘도라는 이름의 뜻이 따로 있어요? 제 이름은 사실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에서 가지고 왔고, 정확히 말하면 황금의 도시라는 엘도라도. 네, 엘도라도라는 그 이름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는 엘하고 도라도예요.
근데 저는 그냥 엘도를 붙여서 가지고 와서 엘도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구나. 혹시 이 질문을 다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어요. 네. 역시. 네. 그래요. 참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말이야. 참. 장난입니다. 근데 엘 도라도 황금의 도시를 이름으로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꿈이 그 탐험가였어요. 세상을 많이 여행하고 싶고 탐험하고 싶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엘도라도에 꽂힌 거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전설의 도시. 그래서 내가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어렸을 때 그렇게 엘도라도를 보고 이제 엘도를 가지고 온 거죠.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어 선생님을 처음에 직업을 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한국어 선생님을 처음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른 하나의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에 아무래도 이렇게 얼메이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어려운 단어기는 한데 그 하나의 곳에만 정착해야 되지만 한국어 선생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정착을 했지만 네. 저랑 거의 90% 일치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생각했었고요. 이렇게 저희가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한 것들 다 봤는데요. 일단 부산 분이시죠? 그쵸. 부산에서 태어났고 네, 부산에서 한 20년 살다가 이제 대학교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됐죠. 네. 네,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국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는 태국이 진짜 제 고향이죠, 이제는. 네, 저는 네. 사실, 이게 한국보다도 태국이 더, 네, 좋기도 해요, 사실은. 네, 저도 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태국에서 10개월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보지는 않았는데 나름 한 달 살기도 해보고 그냥 여행으로 가본 건 한 5번인가? 6번쯤 될 거예요. 오, 되게 많이 가셨네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저는 네. 진짜 제가 대학원 다닐 때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태국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루에 진짜 조금 과장해서 한 1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진짜. 100번? 네, 진짜 조금 과장해서. 근데 최소 10번 이상은 무조건 했고요. 네. 대학원 때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계속 태국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네.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신 게 첫 경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오피셜한 경력은 네, 그렇죠. 태국이 처음이죠. 그렇지만 그 전에 경력으로 인정은 안 되지만 한국어를 가르친 거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태국에서는 거의 10개월 동안 한국어만 가르쳤고 예전에 캐나다에서는 한국어 수업에 어시스턴트로 이렇게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가해도 조금씩 했었고 네, 그 이후로 한국어 학과를 이렇게 전공을 하면서도 외국인들에게 틈틈이 가해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진짜 신경 써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신경 써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학생들과 교실 중에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학생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측면에서요. 일단 저는 한국어 수업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제가 한국어 수업을 할 때 좀 잘 안 됐던 한국어 수업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사실은 태국에 있었을 때 제 수업을 너무 재밌게 진행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때 학생들한테
너희가 아이돌 그룹이 된 것처럼 소개를 만들어 볼래? 한국어로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그 학생 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 내에 그걸 다 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때 학생들이 한 4, 5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게 그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돌처럼 소개하는 안무도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안무를 보여주고 각자 한 명씩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그 시간이 제가 그 시간 계산을 잘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분위기가 마지막에는 서로 너무 아쉬워했던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 보니까 한국 놀이를 되게 많이 알려줬어요. 특히 한때 되게 오징어 게임 때문에 유명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애들이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동작을 멈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스파이더맨 이렇게 말을 하면 딱 스파이더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동작을 하면서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되게 통통 튀고 특별한 수업들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때는 제가 첫 한국어 수업을 진짜 오피셜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더 에너지가 넘치고 재밌는 수업을 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업만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통통 튀는 수업들을 준비하실 때 아니면 그 이후로도 캐나다에서 어시스턴트를 하시거나 과외를 할 때 선생님께서는 나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스타일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저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게 그룹 수업인지 그리고 또 개인 수업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선 개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이제 그 한 명을 위한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이제 성향이나 성격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그리고 취미랑 그 친구의 취미랑 최대한 비슷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룹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되게 애매해요. 그룹 수업은 진짜 애매해요. 네. 이게 한 명 한 명한테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장 비슷한 그 친구들 평균점을 참고 이제 그 평균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선생님은 좀 편안한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딱 학생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에 가깝나요? 저는 제 성향도 그렇고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너무 편하게 하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친구들에게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막 교실에서 나가라 이런 말도 한 적 없어요? 그 정도까지 그런 친구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네. 저는 해본 적 있습니다. 진짜요? 교실에서 수업 중에 스마트폰으로 스포츠 경기를 보길래 진짜요? 네, 교실에서 나가라고 그건 좀 너무하다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건 그렇죠. 저는 학생들이 가끔 잘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자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그러면 그 순간 수업을 멈추고 그냥 그 친구 앞에 가서 걔가 깰 때까지 계속 가만히 쳐다봐요. 진짜 앞에 가까이 가서.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또 걔를 깨우기도 하고 그래서 딱 보면은 그냥 서로 그냥 한번 눈 마주치고 씩 웃고 다시 또 수업하는 거죠, 뭐. 무슨 공포 영화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냥 너무 무서운데. 그랬어요.
뭐 깰 때까지 뭐 어. 저도 좀 쉬는 거죠 뭐 같이. 그렇구나. 저도 엘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억난 건데, 자주 조는 학생이 있었어요. 한 2번, 3번 조는 걸 보니까 그 학생이 좀 얄밉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이 일을 하면서 시간을 겨우겨우 내서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서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꼭 한번 피자 먹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이. 그래서 직접 가서 피자도 먹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조는 학생을 봐도 좀 오히려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저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저는 네. 실습을 했을 때, 대학생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학당에서 이제 수업은 들으러 오는데, 이제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온 친구들이 되게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수업을 듣다가 조금씩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에, 뭐지, 내 수업이 재미가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도 되게 많았고, 속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진짜 뭐 밤늦게까지, 뭐 새벽까지도 일을 하고, 이렇게 오긴 오더라고요. 물론 가끔 안 올 때도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내 수업이 재미없나 이렇게 느끼신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떤 기분 드셨어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은 저는 그냥 물어봐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수업이 어떤 건지. 왜냐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사실은 물론 저도 힘들지만 그 친구들도 힘들거든요. 우리 서로 이 소중한 시간, 네. 네, 조금 더 재밌게 보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네. 네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협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한국어 수업을 그때 했을 때도 너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이 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30분 동안 열심히 해주면은 뭐 쉬는 시간에는 너희가 보고 싶은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겠다. 뭐 한국 아니어도 상관없고 뭐 태국이어도 되고 팝송이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뭐 반대로 수업을 조금 더 빨리 끝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원하는 수업이 뭐 한국어 K-팝을 활용한 수업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부분도 같이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춰가요.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한 수업이라도 그 친구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럼 내가 이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줄 수 있다. 대신 너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해줘. 반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수업 준비를 안 해왔다. 그럼 너희는 수업을 열심히 안 들어도 돼. 저는 그런 마인드예요. 선생님께서는 부산 남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느꼈냐면요. 저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때 졸거나 딴청을 피우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할 때 그때 느끼시는 마음이 궁금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화난 적도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적도 있었고 답답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은 어쩌실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학생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라고 잠깐의 딱 힘들었던 걸 표현하시고 이제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지 네.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경상도 남자다. 아, 그래요? 뭐 다 그렇지 않나요? 거의 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그때 학생들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왜냐면
어차피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완벽하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그냥 나도 이렇게 맞춰가는 거고 서로 맞춰가는 거지 뭐. 그렇구나. 그런 거죠 뭐. 저는 가끔 그럴 때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이해를 짧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가서 1년간 지내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었냐면 EPS 토픽 아시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면 그 EPS 토픽이라는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돼요. 제가 일하던 곳에 있던 한국어 수업은 그 EPS 토픽을 치기 위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치면 자기들이 꿈꾸던 한국으로 가서 어떻게 말하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진짜 한국에서 한국인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앞에 뒀는데, 근데 졸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하는 모습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교양 수업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학교니까 그냥 다른 거를 하기 싫어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가 뭐 어떻게 했어요. 뭐. 맞아요. 또 다양한 수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구독자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더 설명하자면 모든 학생들이 그랬던 건 아니었고 지극히 일부의 학생들이 그랬던 것이고 대부분의 방글라데시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그것도 저의 자랑이고요. 자랑 타임 가져봤고요. 네, 그래서 특별히 기억나는 학생이라던가 있을까요? 일단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학생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네. 제가 주로 많이 전담을 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처음 오는 날부터 너무 잘해줬거든요. 그 잘해줬다라는 게 제가 그 지역에서는 거의 한국인이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한두 명 더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진짜 거의 저 혼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거나 또는 뭐 가이드 같은 것도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공항까지도 같이 따라와줬고, 네, 그렇게 배웅도 해준 친구들이 되게 기억이 나죠. 그리고 또 제 수업을 듣고 결국에는 대학교 한국어 학과로 진학한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마 한 8명 정도 된 것 같아요. 8명에서 10명 정도. 제가 추천서 열심히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뿌듯하긴 한데 추천서 쓰는 건 좀 힘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어떻게든 네,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 기억에 남는 학생은, 그 친구는 정확히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항상 학교를 자전거 타고 저는 출근을 했는데 출근할 때마다 항상 저한테 인사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그 친구는 몸은 남자였지만 이제 자신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너무 항상 제가 올 때마다 매일 해맑게 그렇게 인사해줘서 항상 너무 되게 고마웠어요. 저도 항상 같이 인사하고. 그 친구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요새 느끼는 건데 인사만큼 가성비가 좋은 행동이 없습니다. 뭐 그렇고. 그럼 대체로 대부분 선생님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선생님한테 잘해주는 학생들이네요. 아니 뭐 그렇기도 한데, 네. 뭐 교실 안에서는 애들이 처음엔 되게 너무 좋아해요. 막 제가 처음 수업 갔을 때는 애들이 진짜 눈이 정말 커지는데 이제 한 달, 2달 지나면 뭐 이제 애들 졸기도 하고.
교양 수업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진짜로. 그러면 이쯤에서 태국 수업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 곳에서 여러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어떤 학생들이 잘 배우는지, 어떤 학생들이 빨리 배우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있죠. 저는 항상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넌 어떻게 공부했냐고. 네. 근데 사실 정말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빨리 배우는 학생들은 첫 번째로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네. 언어에 대한 감각을 타고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네, 실제로 그런 친구, 비슷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외교관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하나를 알려주면은 그 다음 것까지도 그냥 그 친구가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한 번 알려준 거를 기억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어를 잘 배우는 그런 타고난 친구들은 첫 번째로 기억력이 좋고요. 두 번째로 귀가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멜로디기도 할 수 있거든요. 액센트라는 부분이. 그런 거를 되게 기억을 너무 잘해요. 그것도 결국 기억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그 소리를 잡아내는 귀 그리고 그 소리를 기억하는 기억력 이 두 개가 좋은 친구들이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자기 주의를 한국어로만 만들어 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수업 공부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공부할 때 그 친구는 태국이라고 치면은 태국어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국어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다른 전공이 있잖아요. 특히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뭐 경영이나 뭐 사회복지도 있을 수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이 있잖아요. 그 학문을 한국어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한국어를 자기 생활에 많이 노출시키는 친구들이 진짜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세 번째로는 한국인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는 경우 또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경우 또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로 많이 싸우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진짜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연애를 해도 그렇고 커뮤니티에서 싸울 때 나의 이 답답함과 내가 상대방이 하고 싶은 그 비난을 너무 한국어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면 그 세 가지 모두 교실 밖에서 하는 것들이네요. 그쵸. 왜냐면은 수업에서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고 그 친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수업 시간에만 한국어를 쓰게 된다고 하면 그 배운 게 금방 다 사라져요. 1시간 뒤만 해도. 딱 1시간 지나면은 내가 뭐 배웠지? 아마 한 50% 이상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한 10%, 20%만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론 수업도 중요하지만 수업 외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한국어에 많이 노출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했던 생각이 있는데요. 언어를 가르친다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언어를 배우기는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언어를 누군가의 가르침으로부터만 배우는 건 아니지 않나?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결국 언어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학습으로 배우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습득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학습보다 습득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습득으로 더 비율을 늘리는 게 맞는 거고 아니야 나는 혼자서 습득하는 건 되게 힘들어
그러면 나는 남한테 배우는 학습이 더 맞아. 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학습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진짜 A라는 학생한테는 이 수업 방법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A한테는 진짜 너무 그 친구는 한국어 수업이 되게 빨리 듣는데 반대로 B한테 똑같은 수업을 해보니까 되게 빨리 느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잘 배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많이. 결국에는 진짜 누구에게나 완벽한 한국어 수업 방법은 없구나 라는 거를. 또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 A 학생은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잘 배우고 빨리 배우는 학생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어떤 거였냐면은 네. 일단은 그 친구는 좀 분노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를 한국어로 많이 풀고 싶어 했어요. 한국어로 되게 좀 강한 말, 좀 좋지 않은 말,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친구였어요. 단순히 욕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되게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런 확실한 욕구가 있었죠. 그 친구는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는 그러면은 너는 그 교수님을 욕하는 일기를 써볼래? 약간 그런 느낌? 이런 게 잘 통하는 친구였던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다른 친구한테는 그런 이유가 없으면 그게 되게 안 통하게 되는 거죠. 동기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각자마다 또 가진 능력이 또 달라서 어떤 친구한테는 일기 쓰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기 숙제를 주는 게 더 도움되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다 달라서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이 학생이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아쉬운 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쯤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아주 헌칠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제가요? 또 실제로 많은 학생들한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네. 아니, 오해 소지가 있겠네요. 선생님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수업과 선생님의 성품과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 중에서는 자신의 한국어 선생님과 선생님, 학생 관계 이상의 친분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당연해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가끔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고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선생님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어디에서 수업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곳에서는 그게 되게 정말 중요해요. 선이. 특히. 근데 그렇지만 저는 온라인에서는 되게 수업할 때는 선생님, 학생 이런 느낌도 처음엔 되게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학생마다 달라요. 이 학생한테 내가 친구처럼 다가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느낌으로 가요. 근데 정말 이 친구는 약간 선생님의 느낌으로 가야지 잘 맞는다라고 하면 선생님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접근을 못하게 오히려 약간 친구처럼 못하게 숙제를 많이 내줘요. 그러면은 저한테 따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친구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 친구랑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좀 힘들고 동시에 그 친구가 약간 선생님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 한국 날씨는 이런데 너희 날씨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리고 너의 나라에 있는 그 날씨에 대해서 한국어로 써서 다음 주 수업에 가지고 와줘.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이제 그 친구도 선택을 하더라고요. 네. 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그런 거는 이야기를 해요. 아, 이 부분은 내가 좀 부담스럽다. 라고. 안 그러면 서로가 약간 상처를 받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친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게 진짜 오프라인은 그 친구들이 저를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결국 학교라는 곳에 속해 있었고 제가 선생님으로 갔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참 애매하기는 한데, 그 온라인에서 그 친구들이 저를 튜터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왜냐하면 이미 튜터는 태웅쌤처럼 되게 대단하신 분도 이미 너무 많잖아요. 태웅쌤 같은 분들이. 네. 근데 그 중에서 네? 저를 네.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저를 선택해 준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렇다면은 저는 그 친구들은 저랑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친구로 대해 주는 거죠. 온라인 친구. 네. 만약에 선생님 저 이번 여름에 한국 가는데 아니면 서울 가는데 밥 한번 먹어요. 저녁 먹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면 되죠, 뭐. 같이 만나서 한국어로 많이 이야기하고 또 한국어 그리고 한국 생활을 어땠는지 물어보고. 결국에는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다 보니까 결국에는 친해지면은 더 많은 거를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울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야, 진짜 참 교육자네요. 근데 물론 저도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제가 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좀 많이 바쁘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다음 수업 때까지 한국어로 준비해 와줘. 도움 많이 되는 방법이에요. 네. 제가 좋은 팁 하나 얻어갑니다. 그게 개인적인 고민이었거든요. 사적인 만남을 원할 때 어떻게 거절할까? 네,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바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바쁘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괜찮다 기다릴 수 있다 안 바쁠 때까지 기다릴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기다리면 되죠. 한 1년이고 10년이고. 네. 그래요? 그거는 그런가?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은 또 유튜브를 활발히 하고 계시잖아요. 외국인들을 위한 유튜브. 맞습니다. 네. 이 유튜브 채널은 콘텐츠의 방향, 쉽게 말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길게 하셔도 돼요. 일단 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국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팟캐스트뿐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태용쌤 같은 분을 이렇게 초대해서 하는 토크쇼도 진행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브이로그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한국과 그리고 좀 저를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컨텐츠를 저는 웬만하면 좀 진솔하게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팟캐스트랑 한국어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저한테 한국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실력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 컨텐츠로 제시를 했어요. 지금 내가 만든 컨텐츠대로만 하면 너는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해봐.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너가 10분 이상 이 컨텐츠를 본다면 너는 늘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자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 또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컨텐츠를 보면 한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 팟캐스트 부분에서 항상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를 이제 계속 무한 반복해서 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1분 30초도 처음에는 자막이 없이 들어요. 그 자막이 없이 듣는 걸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정말 1%라도 일단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스텝 2로 이제 그 마디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귀에 있고 그렇게 이제 자막과 함께 들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되면은 귀가 들리게 돼요. 신기하게 진짜 귀가 들려요. 그 부분이. 그리고 듣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또 말하기도 꼭 3번을 반복해서 말을 해라고 하기 때문에 듣고 말하면 그 학습은 진짜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단순히 듣기만 하실 경우에는 진짜 솔직하게 그 다음날 되면 많이 날아가요. 그런데 내가 말하기까지 함께 하면은 진짜 3일이 지나도 더 기억력이 오래 남고 그리고 말을 하면서 내 입에 있는 근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어로 말하는 근육도 계속 그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말하기가 늘 수밖에 없어요. 발음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듣는 귀도 당연히 듣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를 한 번 더 듣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뭐 더 나아가서 그냥 듣는 거를 받아쓰기까지 한다고 하면은 쓰기도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늘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선생님께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지 정리해 보자면 반복을 많이 할 수 있고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말하기 연습을 잘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 결국 아까 제가 어떤 학생이 제일 잘 배우는지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그 중에 귀가 되게 좋은 애들. 그렇지만 이 방법은 귀가 안 좋은 애들도 귀가 좋은 애들 레벨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컨텐츠인 거죠. 그 친구들을 한 번만에 듣고 캐치하는 거를 저희는 뭐 3번, 4번, 5번, 6번을 통해서 캐치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만드는 네, 컨텐츠예요.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 한국어 컨텐츠, 한국어 교육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날이 갈수록 K-팝과 K 컨텐츠의 인기는 올라가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수는 증가하지만 한편으론 한국인들이 아기를 안 낳아서 몇십 년 뒤에는 한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한 100년까지는 문제 없지 않을까요?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100년? 100년? 네, 100년? 왜냐하면은 지금 뭐 추세가 다문화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나라 분들도 많이 한국에 와서 같이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분들이 필요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K-팝 맞아요. 그거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많죠. 근데 진짜 아쉬운 게 그런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한국어 선생님들에 대한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아지진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죠. 저도 학원에서도 예전에 잠깐 수업을 해봤었고 그리고 과외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한국어로도 돈을 벌어봤는데 결론은
아직까지는 진짜 한국어로는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이거는 좀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네. 나중에 편집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어학당 말고, 그냥 언어를 가르치는 학원에 등록을 해도 그 비자를 발급해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한국에 있는 그냥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등록을 하면 비자가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관광 비자로 이렇게 들어오죠. 아니면 자기가 학생 비자로 따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학원을 등록하는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어학당에 등록을 못하는 친구들, 왜냐하면 어학당이 비싸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못하니까 비자를 받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게 있더라도 학원은 또 너무 적게 줘요, 시급을. 어학당에서 그렇죠. 받는 거에 한 절반 아니면은 한 3분의 1까지 또 내려가요. 진짜. 여튼 그냥 학원에 등록을 하더라도 비자가 나오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학원에서도 점점 한국어 선생님을 원하는 곳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지만, 그걸 안 해주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왜요? 그게 어학당도 지금 문제이긴 한데, 어학당에도 등록을 해서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도망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법 일을 체류자라고 하는구나. 하죠. 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학원에서 비자를 발급 못하게 하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한국어를 잘하면은 물론 돈을 잘 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친구들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 외의 나라에서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돈을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영어랑 중국어, 뭐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아직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작아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들이 더 좋은 상황이 되고, 그리고 한국어가 더 세계적으로 커지려면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베트남이 예잖아요. 네.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면 진짜 돈을 말도 안 되게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도움. 반대로 저희가 영어를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따라와야 이제 우리가 한국어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100년은 괜찮다. 네, 그렇지 않을까요? 뭐. 아, 나는 100년 넘게 살 건데. 아. 네? 어떡하냐. 아. 다른 일 찾아봐야 되겠다. 아. 우리가 벌써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한국어 수업에, 그리고 이제 한국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거 다른 데에서 인터뷰 하거나 선생님 채널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있어요? 지금 제 팟캐스트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경 특히- 써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너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는 해야죠. 게스트가 네. 어떤 분이신데. 감사합니다. 아니, 저야 뭐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뭐.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당연하죠. 저야 뭐. 아, 이제 그러면 네, 이제 뭐, 네. 그럼 내일 모레 다시 나오실래요? 그거는 좀 쉬고 서로 이제
휴식도 아, 네. 중요하잖아요. 네. 아, 네. 그렇죠. 당연히 장난이고요. 그러면 아유,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얼마 전에 디디님 채널에도 나간 적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한번 디디님이랑 엘도 선생님이랑 같이 초대해도 괜찮아요? 저야 상관없죠. 네. 아,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좋은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냥 저는 아, 다 장난이에요.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다음에 또 제 채널에 와주시길 약속했고요. 약속했죠? 네, 괜찮아요. 네. 아, 네. 아유, 계속 좋다고 안 하고 괜찮다고 하시네. 되게 네. 아, 장난이고 잘 되게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먼저 메일 보내주셨잖아요. 저는 정말 엘도 선생님을 감히 초대할 생각도 못 해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못 보내고 있었는데, 너무 그래서- 낯가림이 심하시네요. 네.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엘도 선생님께서 팟캐스트 같이 하자는 이메일을 읽고,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 제가 신나게 대화 나눈 만큼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엘도 선생님 채널에 가면 아까 엘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놀러 오면 엘도 선생님은 언제든지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만나기 전에 꼭 그 한국어로 일기 써오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코리안 엘도 채널의 엘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